7월 16일 알고 뉴스 시작합니다. 촬영 시각은 15일 낮 12시입니다. 이더 떡상에도 배고프다. 이더 배타는 이것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요. 3,000달러 돌파했다가 지금은 3,000달러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는 1,400달러도 깨졌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2배 떡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이 조롱도롱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고요. 저는 요 지점만 보자면 그게 생각나요. 여기 보면 이 저점 내려왔다가 여기 장대 양봉이 있거든요. 요 장대 양봉이 나타났던 요 시점 정확히 이날 우리의 원효띠가 영역 전개하면서 이더리움 투자로 하루 만인가요? 65억 벌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격이 정말 바닥으로 쳐박을 줄 알았는데 정확히 원효띠가 들어갔던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하고 나더니 지금 현재로 보자면 2배 떡상했습니다. 조롱도롱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왜 오를까라고 보자면 사실 이더의 펀더멘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달라진 건 뭐냐? 수급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약세를 설명할 때요. 이 수급이 문제다. 수급이 꼬였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그 꼬인 수급이 점차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ETF로 돈이 드디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최근 지난주 7일부터 11일까지의 자금 유입입니다. 블랙락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고요. 블랙락 쪽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탈로 해서도 보면 돈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에서도 절대적으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액수를 비교하면 그닥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블랙락 쪽으로 9일, 10일, 11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억 달러 이상의 9, 10, 11 보면 1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1억 5,800, 3억 달러, 1억 3,700.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ETF 자금이 많이 유입된 날이 맥시멈이거든요. 맥시멈 많이 들어온 날. 하루에 이더리움 ETF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3억 달러였는데 그게 바로 7월 10일 날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블랙락 기준에서 보자면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원래 출발할 때 시드가 102억 5,500만 달러였어요. 이게 원래 갖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ETF로 전환하면서 원래 ETF가 갖고 있던 게 102억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순유입을 보잖아요. 순유입을 보면 토탈로 보자면 53억 달러입니다. 이게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 팔아 제낀 걸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49억 달러가 ETF에선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ETF로 돈이 들어온 효과가 나서 ETF가 이더리움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프로 좀 봤어요. 이 녹색 바가 돈이 들어온 걸 말합니다. 자, 아주 아름답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규제 완화 기대감, SEC 의장 바뀐다라는 기대감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그 돈이 안 들어오면서 주춤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녹색 바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더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 달라진 부분이요. 바로 이더판 스트래티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수급이 꼬였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 가격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재단을 꼽았습니다. 도대체 재단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재단이 뭔가 그 가격에 신경 쓰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재단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꾸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없는데 파는 사람은 있으니까 이더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더판 스트래터지 바로 샤프링크가 나왔어요. 샤프링크의 이더 보유량이 드디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주체들 가운데요. 이더리움 재단을 드디어 제꼈습니다. 샤프링크가요. 돈 사면 이더리를 사면서 계속 이렇게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 트윗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만든 이더리움 재단 이더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샤프링크라고 하는 기업이 이더리움 재단보다 더 보유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 선생은 커뮤니티 테이크오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코인을 만든 재단이 있는데 여기 재단이 약간 시원치 않으면 이걸 커뮤니티가 이걸 아예 그 프로젝트를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게 되면서 커뮤니티 주도로 뭔가 흘러가게 만들고 있죠. 그런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미래 성장과 비전에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샤프링크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 상위 기간을 봤습니다. 7월 13일 기준이고요. 어떤 요게 기사를 좀 참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샤프링크가 27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큰 야망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여기 조셉 루빈이 고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샤프링크는 앞으로 이더를 모아서 요 이더를 회사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27만 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24만 2,500개. 그다음에 여러 이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방금 나온 그 보도인데요.
이제 원래는 채굴을 하던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이더를 모아가겠습니다.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유수의 VC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문으로 회장으로 탐 리를 모시기도 했었고 여기가 16.3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이 이더리움 재단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기도 모아가다 보면 이제 조만간 샤프링크와 비트마인이 이더의 보유 주체 상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샤프링크가 1위에 올랐다. 이더 보유 1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두자면 뭐냐면 드디어 파는 주체가 아니고요. 사는 주체가 이더 보유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커뮤니티 테이크 오버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근데 샤프링크는 계속 추미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드디어 파는 주체가 아니라 사는 주체가 이더 보유 1위에 오르면서 코인 수급이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더리움 가격이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역시나 다들 말하는 게 기관의 이더리움 매수세 확대, 기관 유입 확대가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역시 조셉 루빈 기업의 이더 재무 전략이 생태계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테넥스 리서치 역시나 기관 유입이 확대된 게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인플루언서들의 샷아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더 간다고 했지?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아서헤이즈입니다. 일어나라 이더리움이요. 때가 왔다. 라면서 $10,000를 예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러티브가 변화하면서 이더리움이 최고가 도달할 거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펜토시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매집 중이다라고 하면서요. 여러 주체들이 다 이더리움 가격에 강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보자면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는 8월 중으로 $3,400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자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그럼에도 나는 배고프다. 야, 이더 그거 일주일간 20% 올라봐야 그거 못 땄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은 제가 좋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옆에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약간 코인계의 큰형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비트코인은 코인 가족계의 적자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우리 비트코인이야.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 코인 가족으로 보자면 서자 중에 첫째야, 장남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서자 동생들을 다 챙기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가 오르면 더 많이 오릅니다. 왜? 시가총액이 더 작으니까 당연히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베타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게 움직이면 이거보다도 더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는 걸 이제 베타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10% 움직일 때 20% 움직이는 이더 베타는 뭘까 궁금한데요. 그거를 제가 이 뱅크리스에 올라온 글을 보고 좀 참조했습니다. 베팅 on 이더리움즈 라지 스트러지. 이더의 큰 폭의 상승에 베팅을 해볼래? 그러면 이더리움 거 사는 거 말고 이더리움에 대한 그 노출을 더 늘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더 베타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 뱅크리스 글이 있어서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인다면 현물 매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베타를 노리는 세 가지 뚜렷한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뱅크리스가 소개한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베타는 뭘까요?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당연히 이겁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모범생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베이스 생태계인데 이 베이스 생태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디파이 프로토콜 애들, 이걸 눈여겨봐라 라고 하면서 뱅크리스가 눈여겨본 건 첫 번째로 모포입니다. 모포는 베이스 내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고요. 이 민트색이 달러 대비한 모포의 가격이고요. 보라색이 이더 대비한 모포 가격입니다. 이더 대비해서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달러 대비해서는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 생태계 모범생, 베이스 생태계가 있고요. 그 베이스 생태계의 대표적인 대출 프로토콜 모포를 추천했고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에어로드럼. 여기는 덱스입니다. 베이스 생태계 내에 유니스왑보다도 더 큰 점유율을 자랑하는 베이스가 밀어주는 덱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가격 움직임만 보자면 사실 막 고점 회복했다가 지금 거의 바닥 갔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국면이긴 합니다. 이 에어로드럼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디파이 조 선생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야, 너 알트코인 산다면 딱 2개만 추천해봐라. 뭐 사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많은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꼽은 코인이 바로 에어로드롭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스 생태계 내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덱스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오르고 베이스 생태계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어로드롭도 그 가격 상승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스 생태계 내 인공지능 토큰을 이 뱅크리스는 꼽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인공지능 토큰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실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니라 AI 토큰이 아니라 AI 밈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쨌든 이 벤크리스가 제시한 거는 쿠키, REI, 레이, 그리고 버추얼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들 코인 가격들 보시면요, 뭐 사실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알트 투자에 유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로가 뭐가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바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이더리움을 사서 모아서 우리는 이더판 스트래터지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샤프링크 게이밍, 조셉 루빈이 들어가서 이걸 주도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기 위해 5월 27일에 결국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은 이더를 모아가겠어 라고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가격 흐름을 보자면요. 아름답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7월 이후 가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샤프링크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더보다도 더 큰 상승을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보자면요. 이때 발표했죠. 우리는 앞으로 이더 전략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주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받고 다시 급등했습니다. 우와, 120달러 넘어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실 이 샤프링크가 이더를 사 모으는 게 뭐냐면 스트래터지도 그렇지만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더를 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의 주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주 가치 희석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사서 모아서 그에 따른 회사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가는 오를 텐데 이 주주 가치 희석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급락을 했어요. 지금 120달러를 한때 돌파했다가 급락을 해서 이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바닥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3배, 뭐 7달러까지 갔었으니까 3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혹시 요쯤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요점에 잡으신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인고의 세월을 견디셔야 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기업은 당연히 이더 가격이 올라야지 주가도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더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3천 달러를 장중한 때 돌파하는데 강세를 보이니까 스트래터지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더라고요. 이런 흐름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취하는 기업의 특징인데, 이 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의 채팅 GPT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뭐예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기업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레이어 1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는 기반을 확보해야 될 건데 그 레이어 1이 뭐다? 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2,500억 달러인데 이게 28년 2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당연히 혜택을 볼 거다라고 했고요. BOA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 코인은 이더리움이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으로 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그리고 나타난 게 바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는데요. 갑자기 우리는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취하겠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파운더스 펀드, 판테라,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네노라 하는 크립토 VC들이 비트마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 주가를 보자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투자하겠어라면서 가격이 그냥 엄청 급등했습니다. 막 몇백 퍼센트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조정을 거쳐서요. 물론 아예 이제 발표 전 요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요게 발표하고 나서 추매를 했던 분들은 조금 가격 하락에 조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가 희석에 따른 우려에 따른 가격 하락을, 주가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시 상승대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트마인 이머전이 이더리움 전략 채택에도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들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사는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주식을 팔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는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를 사서 모았다라고 하면 이더를 사서 모은 데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아까 그 샤프링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다가 뭐야, 주주가치 희석이네 라면서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마인의 경우에는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를 사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한 기업이 이제 비트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보유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비트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샀다니까 주가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스퀘어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도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는 이제 비트가 아니고 이더리움 사서 모을 거예요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기업을 모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규모가 있게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면서 우리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 되겠어. 가장 선두에 있는 건 당연히 샤프링크입니다. 뒤이어서 비트마인이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 이제 네 개 기업의 특징, 주가를 특징을 보시면요. 뭔가 저조해요. 실적이 저조해. 그러고 있다가 우리 이더리움 전략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정을 받아요. 특히 이런 전략을 취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해가지고 야, 더 이상 채굴이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계속 이제 그 채굴기를 때려넣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더 재무 전략으로 약간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전환 초기에 주가는 급등합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뱅크리스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여기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장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주시하세요. 비트마인과 BTBT의 실적을 보면 뒤처진 기업들이 비슷한 입찰을 잡기 위해 이더리움 국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 가운데 쉽지 않아 라고 하는 기업이 비트마인을 보니까 이더리움 사서 모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가도 뛰고 회사가 약간 기사회생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일부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가운데 우리는 이더리움 재무 전략으로 할 거야 라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 초기에는 주가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을 눈여겨보라는 건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제때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눈여겨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더 베타 종목은 뭘까요? 네, 바로 이더리움 관련 밈입니다. SPX, 모구, 페페 같은 블루칩 이더 밈들 이번 상승에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모멘텀에 특히 반응하는 경향이나 베이스 생태계의 밈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사실 이더가 올라가면 이더 관련 종목들이 뛰는데 특히나 그 가운데 밈 종목들이 많이 뛰는 경향이 있죠. 밈코인들이.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 밈 아까 여기서 설명한 페페, SPX, 모구를 봤어요. 이게 어제 오후 5시로 기준으로 한 건데 24시간 상승률을 보자면 이렇고요. 27일 기준 상승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생태계 밈도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시총 너무 작은 그래서 이제 500만 달러 이상을 봤어요. 와, 이게 뭐예요? 스카이 마스크도 이거는 46%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니까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7일 기준으로 봐도 적게는 10%, 많게는 100% 이상 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알트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냥 밈코인이 강세였습니다.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니까 24시간 기준으로 와 눈에 띄는 우리 펭구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초록초록합니다. 게다가 상승률도 막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근데 똑같은데 15일 오전 11시 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캡처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초록초록. 근데 여기가 이거 빨간색으로 변해버렸네. 이거 어쩜 좋아. 이게 뭐예요? 네. 24시간 기준이거든요. 여기 세 번 여기 가운데 칼럼이요. 이 갑자기 요 초록색으로 초록초록하던 애들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민코인의 변동성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진짜 저점에서 잘 잡으면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뭐 100% 수익 가능합니다만은 잘못 잡으면 괜히 물렸다가 몇 년을 고생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을 유의하시고요.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뱅크리스가 이더 베타 종목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뱅크리스 자체가요 좀 이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니까 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이끄는 요인들 기록적인 스테이킹 그리고 기관 자금이 유입됐고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는 거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가격 흐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고요. 이더만 해도 비트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큰데 그 이더 베타 종목들은 변동성이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성의 파고에서 잘만 잡으면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런 베타 종목들의 특성이나 아니면 가격 움직이는 등을 다 파악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